2017년 야심차게 발표한 미이라가 꼬라박아도 너무 꼬라박았던 탓에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자신들의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구축하려는 야망을 전면 수정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다큐 유니버스는 예산도 적어졌고 세계관도 이어지지 않는 독립적인 영화들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세계관이 안 이어지면 유니버스가 아닌 거 아닌가요? 뭐 아무튼 새로운 다큐 유니버스에서 그렇게 첫 영화 인비저블맨 리뷰입니다. 파도가 높이 치는 밤 세실리안 드디어 과학적인 남자친구에게서 도망치는데 성공합니다. 남자친구가 쫓아올까 두려움에 떨던 것도 잠시, 뜻밖에도 며칠 지나지 않아 그 남자친구가 자살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죠. 그런데 그날 밤부터 세실리안의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그녀를 피해망상으로 몰아가죠. 아시다시피 좋은 영화, 특히 좋은 장르 영화는 대부분 초반부에 철퇴를 하나 품고 있습니다. 가능한 일찍 관객의 뒤통수를 후려서 멍하게 만들기 위해서죠. 신기한 소재가 되었건 시리즈가 쌓아온 합의가 되었건 그것도 아니면 화려한 CG가 되었건 요는 관객의 이성을 적당히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비판적인 사고가 작동할 틈을 주지 않고 이야기를 순순히 받아들이게 만들 수 있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한 영화인 셈이죠. 인비저블맨은 그런 의미에서 꽤 튼튼한 철퇴를 들고 있습니다. 모양새를 따지면 올감에 더 가까운 것 같기도 해요. 일단 논리적으로 탄탄한 각본이 아니고 이야기의 편의를 위해 적당히 퉁치고 넘어가는 부분이 여기저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영화를 보는 동안엔 이런 허점이 거의 신경이 쓰이질 않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서스펜스의 올가미로 관객을 낚아채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비저블맨이 가진 올가미의 첫 번째 매듭은 바로 정교한 촬영입니다. 투명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보이지 않는 것이 왜 무서운지 감독은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인 구도에 대해서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짧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아이리시맨의 한 OTS 샷입니다. 이 샷의 구도를 보시면 양쪽의 인물이 시선을 가두고 노인을 표현하기 위해 구부정해진 자세를 뒤에 배우가 보완해줍니다. 물론 시선을 끌지 않도록 초점은 맞추지 않고요. 이를 통해 관객은 자연스럽게 가운데 배우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아까와 비슷한 구도죠. 두 인물이 가운데 배우에게 시선을 몰아주고 좌우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 인물과 세트를 활용했군요. 하지만 만약 이 구도가 이렇게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주인공보다 뒤에 인물에게 주의가 쏠리게 되겠죠. 우리는 그동안 영화를 보며 이런 영상 언어를 무의식적으로 학습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박광란 씨가 없다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이 구도를 이렇게 잡았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어딘가 불안한 느낌을 받을 겁니다. 무언가 그 자리에 나타날 것만 같겠죠. 아시다시피 이는 그 유명한 사이코의 샤워씬을 포함해 사실 스릴러에서 흔히 쓰이는 수법입니다. 그런데 인비저블맨에서는 그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투명인간 영화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타날 것만 같은 불안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이미 거기에 있는 듯한 공포가 되는 것이죠. 인비저블맨은 이런 식으로 투명인간의 존재를 우리의 무의식 밑으로 살살 흘려넣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가만히 응시하거나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시점 쇼트로 주인공을 관찰하는 등 고전적인 테크닉 역시 잘 활용하고요. 정서적이고 간접적이며 때로는 사회적인 투명인간의 폭력 역시 잘 설계되어 관객으로 하여금 주인공 세실리아의 입장에 최대한 공감하도록 합니다. 이 영화의 투명인간은 사회적 제재에서 자유로워진 인간 본성이라기보다는 가정폭력이나 가스라이팅의 의인화에 더 가까울 정도입니다. 올가미의 두 번째 매듭은 다름 아닌 주연 엘리자베스 모스입니다. 영웅의 악역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비저블맨은 어쩔 수 없는 리액션의 플롯입니다. 즉, 거의 영화의 성립 자체가 배우의 표현력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죠. 엘리자베스 모스는 그런 점에서 굉장한 설득력을 보여줍니다. 피해자의 절망, 분노, 공포, 그리고 서서히 고개 드는 광기까지 모두 말입니다. 만약 이 영화가 흥행한다면 거기엔 그녀의 지분이 상당할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비저블맨의 올가미는 결말로 치달으면서 묘하게 헐거워집니다. 사이코 스릴러로 진행되던 영화는 중간에 살짝 SF로 장르를 틉니다. 물론 미리 깜빡이를 켜주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리액션의 플롯이 액션의 플롯으로 전환되면서 빌런 즉 투명인간의 위치가 조금 미묘해져요. 그동안 서서히 세실리아를 조여오던 투명인간의 폭력이 물리적이고 직접적이 되는 순간 영화 전체의 긴장감은 오히려 살짝 내려앉습니다. 눈에 보이고 때리시는 적은 별로 무섭지 않잖아요. 어떻게 저항해야 할지 모르는 적이 무섭죠. 영화는 폭력의 다각화와 액션화를 통해 이를 보충하지만 톤 자체의 변화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결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타르시스도 있고 이치도 맞지만 너무 빠르고 편리하게 모든 일이 끝났다는 느낌이 짙습니다. 짐작해보자면 완성도보다는 반전과 임팩트를 우선순위에 놓은 것 같은 결말입니다. 물론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말할 수는 없는 문제겠지만 어느 정도 아쉬움이 남는 것 또한 어쩔 수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인비저블맨은 투명인간이라는 어찌 보면 한계가 내재된 소재를 탄탄하게 다뤄낸 영화입니다. 후반부로 향할수록 올가미가 헐거워지긴 하지만 전반부의 효율적인 관성과 배우의 힘으로 관객을 붙잡는 데 성공합니다. 수작이라고까지 부를 수는 없겠지만 졸작이라도 까내리기도 불가능할 깔끔한 저예산 호러입니다. 제 점수는 B, 호불호 점수는 믹서기 2개 드리겠습니다. 인비저블맨 지금 극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